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3월 10일 금요일 10시에 라디오가 다가왔네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일단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새 출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새 출발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정말 설레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 말 같아요. 새로운 길을 도전한다는 게 너무나도 좀 설레고 긴장도 좀 되고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실패를 할까, 내가 혹시 힘들지 않을까 겁먹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새 출발은 어떤가요? 즐거웠나요? 아니면 힘든가요? 기왕이면 즐겁고 설레이는 출발이면 좋겠지만 힘든 출발이라고 해서 겁먹고 힘들어만 하지 마세요. 언제나 응원하는 이곳은 이초홍의 잠 못 드는 10시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라디오 주제,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의 새 출발이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새롭고 즐겁기도 하고 혹은 좀 두렵기도 한 새 출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꼭 힘들지만 않았으면 해서 오늘의 사연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께서 힐링도 받고 같이 공감도 하고 즐거운 그런 라디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출발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최근의 새 출발은 역시 트위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저는 5년 동안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했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쌓았죠. 케이블 TV도 나가는 것도 있었고, 다른 방송에도 나가는 적도 있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아프리카 TV의 BJ 이초홍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아주셨으니까 그런 걸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 스트리머로서의 활동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트위치에 넘어오기까지 정말 솔직히 말하면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많은, 여기로 따지면 팔로워들 혹은 또 저의 팬들, 제 방송을 매일매일 보시진 않았지만 가끔씩 들려주시는 분들 통틀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넘어오게 된 계기니까 어찌 보면 저한테 있었던 조금 두려운 새 출발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두려운 거에 비해서는 정말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팔로우가 넘어가게 쌓이고 뭔가 저축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저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내가 벌써 이만큼 모았구나, 다음에 더 이만큼 모았으면 좋겠다, 더 이렇게 더 부풀어져 있겠지? 이런 기대감도 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에너지가 나고 더 힘을 낼 수 있게 되고, 저한테 있어서는 처음은 두려웠지만 지금은 즐겁고 더 두근두근되고 설레일 수밖에 없는 새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출발 사연 한번 지금부터 읽어볼 건데요. 3월 10일 새 출발 사연, 첫 번째 사연은 훅인가 문희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어떤 사연을 또 적어주셨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훅인가 문희님의 새 출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새 출발이란 것이 저에게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겨울방학 시작할 때 남녀공학에서 남중으로 전학을 가야만 했던 일이라든지 대학 생활의 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죠. 오늘은 어찌 보면 우픈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얼굴이 지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안이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랑 부딪혔는데 2학년 형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정도예요. 심지어 학원에 노는 여자애가 담배 심부름을 부탁을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이? 와우.
부탁을 해서 교복을 입고 갔는데 아주머니께서 갸웃거리더니 담배를 팔고 친구가 술을 사야 하는데 옆에서 삼촌인 척 해달라고 해서 학교 앞에 슈퍼에서 술을 계산하는데 아저씨께서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망설임 없이 팔았죠. 그런 저는 제 외모가 뚱뚱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고3 수능을 보고 졸업할 때까지 한 2달 정도인가 2달 반 정도 만에 82kg에서 58, 59까지 뺐습니다. 와우. 58까지 거의 60kg까지 뺐으면 20kg 좀 넘게 빼셨는데 대단하세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또 외모 때문에 지적받기도 싫고 만만하게 보이기도 싫었기에 몸살 나면서까지 했어요. 덕분에 여자분들이 번호를 물어보고 그러셔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살이 뺀다고 노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첫 대학 생활이라 기대를 많이 했던 OT 때는 동기들이 저한테 선배가 신입생인 척한다고 민증 까봐라. 이제 그만 속여도 됩니다. 선배, 형, 오빠 등등의 이야기를 듣는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선배들은 너는 우리 또래처럼 보인다 이러면서 04학번 회장형이 저한테 형, 저희랑 술 먹어요. 애들 불편해해요. 이러고 02, 03학번 선배들은 친구하자 말 편히 해라 등등 94학번, 98학번, 00학번 등 9학번이나 졸업한 선배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애들이랑 말도 못하고 갇혀 있었죠. 전 09학번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위험했어요. 나의 대학 생활이 위험해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실현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계속 동기들이랑 겉돌던 잘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눈에 밟혀서 착한 마음씨를 가진 내성적인 아싸 기질의 친구 3명과 함께 그 친구를 챙겼죠. 심지어 버스도 제 옆자리에 앉혀서 챙겼습니다. 네, 이 친구가 둘째 날 밤에 제가 또 선배들한테 둘러싸여서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불러줘서 오더군요. 그리고 이 선배들 앞에서 자기소개해봐 라고 했는데 싫다고 버팅기면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옥이 펼쳐지겠구나 라고 느낀 저는 죄송합니다. 얘가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러고 회장 형님도 너 왜 그래? 이러고 있는데 씨발 주옥 같네 이러는 겁니다. 진짜 헬게이트다 헬게이트. 이 녀석은 아싸를 넘어선 사이코다 이러고 있는데 선배들 중 한 형이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더군요. 가시방석 같은 분위기, 그 가운데에서 술을 계속 먹어야 했던 저. 그리고 한 5분 뒤 그 아이랑 선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선배가 그 아이에게 다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주위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속으로 제발 그러지 마. 이 이상은 무리야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00학과 08학번 정지훈입니다. 그 친구의 자기소개를 듣는 순간 알딸딸한 기운이 더해져서 순간 패닉이 보고 멍해졌습니다. 너 땡땡땡이라고 있는데 이러면서 선배들은 저하라 웃는 거죠. 네, 몰카였던 겁니다. 과 OT 소집일 때부터 이름과 출신지까지 속여서 학교 OT까지 근 한 달을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거였죠. 그 친구, 그 선배님께서 저한테 오더니 이러시더군요. 너의 외모 때문에 내가 안 걸렸다. 고맙다 야. 제가 걸려서 나도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얘기는 들리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첫 출발부터 험난한 대학 생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동기들의 오해는 풀렸으나 그걸로 한동안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죠. 그 뒤로 저는 빠지려고만 하면 선배들이 찾는 아이가 되어서 눈치를 겁나 보는 1학년 1학기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 슬슬 탈주를 준비하였고 2학년 시작과 동시에 군대를 갔다 오고 과생활 탈출을 하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신청곡은 김동률의 점프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노안이어서 선배님들의 그 장난을 같이 도와준 격이 되셨는데 새 출발인데 신기해요. 이런 노안이 있는 친구들은 듣긴 했지만 선배들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신입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그게 자기가 노안인 것 때문에
되려 도움이 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웠었겠어. 어떻게 저럴 때 이제 막 둘 중 하나 아니야. 만약에 눈치가 있고 정말 잘 넘기고 막 그랬던 지금처럼 해서 선배님들한테 잘 불려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막 야 뭐 나랑 뭐 친구할래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서 놀 수 있지만 만약에 얼굴도 노안인데 넌시는야 눈치도 없어. 그랬으면 진짜 그건 아싸를 넘어서 거의 군대를 다녀오고서도 혼자 다녀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우, 버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이라고 흑인과 문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나름 재밌는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의 그 첫 스타트를 어찌 보면 잊을 수 없는 첫 추억으로 남기셨네요. 와, 공사학번? 막 뭐 그러면은 흑인과 문희님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공고학번이면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군요.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아, 내가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공부학 학번이었으면 저보다 두 살 오빠신가? 어때요? 그래서 그 뒤로는 2학년 시작과 동시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과 생활을 탈출을 하셨는데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그러면 이제 복학생으로서의 그 아싸의 생활을 하신 건가요? 그냥 조용히 다니면서 조용히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계속 그냥 있고 이런 것만 하신 거예요? 뭔가 너무 슬프다. 그게 끝이어야? 이렇게 막 패닉과 혼돈과 패닉에 첫 출발을 하고서 조용히 군대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조용히 대학 생활을 마친 것이 끝입니까? 어휴, 아싸 생활을 열심히 했죠. 아우. 어떻게 하겠어. 근데 거기서 그래 저기서 계속 되게 다니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저기서 난 위에 좀 대단했던 게 고3 수능을 보면서 졸업할 때까지 2달 정도에서 2달 반 동안 82kg에서 58, 59까지 뺐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2달 동안 거의 한 30kg가 아니지 20 몇 킬로가 빠진 거잖아요. 그쵸? 23kg? 4kg? 뺀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진짜 이 악물고 해야 되거든요. 저런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뒤로도 너무 막 폭식하거나 요요 안 오게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게 좀 대단한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살을 뺀다고 해서 노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 좀 너무 슬프다. 네, 처음부터 노안이 있으면요 나중에 좀 나이가 먹었을 때는 동안이 된대잖아요. 힘내세요. 한 30, 40대 때쯤 되면은 노안이 아니라 동안일 수도 있잖아. 한 20대 후반? 30대 초밖에 안 보이는데 40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혹시 알아?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게 진짜가 되길 바라며. 네, 그러면 흑인과 문희님의 신청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인과 문희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점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인과 문희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점프 들어봤습니다. 네, 나도 저런 적 있어. 그때 저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술을 먹으러 가는데 그 술집이 아니었어. 그 중쿠 있잖아요. 중쿠를 갔는데 이제 우리가 노래방 시키고 단체로 이제 막 술이랑 뭐 이렇게 시키는데 좀 되게 동안인 친구들이 있었어요. 2명이. 여자애 1명, 남자애 1명씩 있어서 걔네는 맨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검사할 줄 알고서 우리 다 준비하고 있는데 딱 훑어보더니 남자 종업원이 안 봐도 딱 봐도 우리보다 더 오빠 같아 보이는 남자인데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데 막 웃으면서 아, 저보다 다 형님 누나들 같으신데 안 검사해도 되죠 뭐. 네, 재밌게 노세요. 무슨 가는 거야. 너무 속상해서 에? 이러고 좀 기분 나쁜데 뭐지? 이러고 있었죠. 근데 저게 검사하면 기분이 좋은데 검사하면 또 이거 참 또 젊게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또 저렇게 말하면 뭔가 당연하기도 하지만 뭔가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 어떤 기분인지 아주는 아니지만 조금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흑인과 문희님의 노안 라이프 괜찮아요. 네, 그걸로 피해 안 보면 됐죠 라고 하고 싶지만 네, 빨리 넘어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환목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홍님.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난 1월에 메일로 인사를 드렸던 시청자입니다. 어느덧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지 2달이 지났네요. 제가 처음으로 도착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도시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예요. 멜버른이라는 도시는 도시를 목적지로 정하고 호주로 온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와 초중고등학교를 다 같이 나온 단짝 친구가 이 도시에 있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따라 이 멜버른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먼저 온 친구는 지난달 27일 날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곳 호주에서 보내야 하죠. 무엇인가 모를 공허함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역을 이동하려고 해요. 때마침 초홍님께서 새 출발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고 계신다고 하셔서 제 사연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게 되었네요. 시청자분들 그리고 초홍님께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겐 정말 두근거리게 되고 기대되는 말이었어요. 불확실성을 갖는 변동성과 결과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이 저에게는 두근거리고 언제나 저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늘과 손길을 벗어난 곳에서는 서서히 저에게 새로움과 시작은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되어가기 시작했네요. 아마도 제 자신을 그만큼 믿지 못하니 그런 것 같아요. 이곳 호주로 와서 2달간의 생활에서 제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했으며 저의 한계를 매일마다 마주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한 환경을 바꿔보고 싶었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여정 속에서는 비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걷는 날도 진흙탕을 헤쳐나가는 날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저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역사는 승리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다들 저마다의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승리자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야,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었어. 누군가가 보면 정신 승리를 위한 자기 위로에 불과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이 모든 시작에서 끝까지의 여정을 마무리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그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그 시작 앞에 서서 묵묵히 걸어가 보려고요. 두서없고 조잡한 그 솜씨로 사연을 써 내려봅니다. 신청곡은 그레이의 하기나 해를 부탁해 주셨네요. 근데 풀력이 너무 좋으신데? 막 서론이 막 길었다, 막 뭐 글솜씨가 안 좋았다 이러시는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좀 와닿는 말도 많았고, 보면은 시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는데 저도 같은 의미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막 대박이 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저것 때문에 상처 입고 혹은 너무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을까? 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도전하는 그 아찔하고 두근거림이 좋아요, 저는. 그리고 그 두근거림 때문에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도 말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 너무 주저앉지만은 마세요. 그런 주저앉음이 여러분들한테 무릎이 막 까지고 힘들고 그래도 오히려 다음에는 무릎을 안 까지려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경험이 돼서 더 좋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을 두려워하면은 나중에는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패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환목님께서 멜버른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두근거림과 지금 지쳐있지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적어주셨는데 환목님의 워킹홀리데이를 응원합니다. 근데 호주면은 저는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혹시 호주에서 막 풍경이나 아니면 호주에는 뭐 이런 음식이 맛있어요, 이런 곳들이 있고 호주의 자랑문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나중에 이런 곳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호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날씨는 따뜻합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투게더든 어딘가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그 해외여행을 갔을 때 찍어오는 막 사진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그 시청자분이 이게 황봉님인가? 초홍 언니 사랑해요. 결혼해주세요. 아이고 금필 여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 이게 환목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서 제가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막 보내주셨던 시청자분이 계세요. 팬분이. 제가 막 이제 해외로 나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런 날씨고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어떤가요? 거기는 날씨가 어떻고 막 풍경이 어떤가요? 근데 사진을 막 보내주셨었거든요. 그게 환목님이 맞는지는 제가 헷갈리는데 아마 1월에 보내주셨다는 거 보니까 내 기억에 맞는 것 같아. 아무튼 벌써 2달이 넘다니 화이팅이십니다. 당신의 워킹홀리데이를 응원하며 어디 신청곡으로 해주신 그레이의 하기나해 들으면서 호목님께서 지금은 방송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보기나 유튜브에 올라올 이 라디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워킹홀리데이를 조금 더 응원하는 잠 못 드는 10시 라디오 되겠습니다. 환목님의 신청곡인 그레이의 하기나해 들어왔습니다. 근데 환목님이 되게 필력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읽는데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딱 필요한 말,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많은 것들을 다 적어주셨는데 되게 막 기승전결이라던가 아니면 글 쓰는 게 되게 부드러워서 너무 좋았었어요.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필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단 말이야. 자주 써보신 거겠죠. 그렇겠죠.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잘 쓰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익명입니다. 익명으로 적어주셨네요. 익명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홍님. 매번 방송으로만 뵙다가 이번 사연이 새 출발이라는 공지를 확인한 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고민 끝에 결국 사연을 올려서 초홍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라디오 사연이나 방송에서 사연 같은 것을 도대체 왜 보내는 것일까? 보내면서까지 시간을 버릴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다지 공감도 가지 않았고요. 단순히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만 했던 저에게 어느 날 아는 지인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겐 위로나 격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분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던 분이시라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두서없는 말이라 또 사연을 처음 보내는 거라 사실 조금 떨리긴 하네요. 저에게 새 출발이라는 의미는 조금 색다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에겐 새 출발이라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좋은 기회인지 나쁜 기회인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많이 안 좋았던 전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하여 정보통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학은 안 좋은 대학으로 입학을 하고 수업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전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결국 자퇴를 하게 되었죠. 정말 잉여스럽게 자퇴를 하고 난 후 게임에 빠져들면서 술도 마시고 내가 왜 자퇴를 했을까? 이런 후회도 많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다들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다시 공부를 하고 수능을 볼 자신은 없었기 때문에 전문학교라도 알아볼까 하고 이리저리 알아본다 해도 다음 해에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학교를 마음먹고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결국 그 학교도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어릴 때 아버지가 대부업체 쪽에 손을 빌리고 이혼을 하신 후라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워진 게 터졌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학업을 포기한 후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5사단에 동반 입대로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간부님이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며 근처에 있는 군대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뜻밖의 어이없는 말을 들었어요. 에이야,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입수한 다음 날에 그치? 네. 이게 확실하게 판단은 못하겠는데 간 주위에 종양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귀가 조치를 해야겠다. 네?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시에 저는 제 몸이 이상이 있다, 종양이 있다라는 사실보다 같이 동반 입대를 한 고등학교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제 몸에 종양이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군의관의 말보다는 저와 함께 군 생활을 약속하고 같이 입대한 친구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구는 괜찮다고 가서 치료 잘 받으라는 말을 했지만 귀가 조치를 받은 후에도 그 친구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더군요. 전부 제 잘못 같았습니다. 다시 사회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왜 내 인생만 이래야 되나, 가정사정도 그렇고 나는 왜 꼭 이런 삶만 있나, 이런 생각만 가득해서 퇴원 후에도 먹지 말라던 술을 많이 마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새 출발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걸까요? 완치한 후에 병무청에서 여러 번 재검을 받은 결과 결국 공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3월 16일 날 훈련소로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와, 잘됐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군대 가기가 얼마나 싫으면 저럴까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많은 상처를 받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요. 공익 훈련소를 갔다 와서 정말 새로운 삶과 달라져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 사연을 보내면서 초홍님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서도 없는 사연을 보내봐요. 서도 없는? 두서 없는 이겠죠? 오타가 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알았던 지인분처럼 저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 신청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가정사정 이게 진짜 그래요. 가정사정도 힘들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일까지 겹치면은 좀 좌절을 크게 하게 되죠. 뭔가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나의 시작을 계속 가로막는 무언가들이 생기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 힘들어지고 내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걸까? 출발을 할 수는 있긴 할까? 바뀌어져 있기는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됐거든요. 익명님, 근데 일단은 다른 거보다는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길 바래요. 지금 다시 재입대를 하시는 거 보면은 나이가 아직은 어리니까.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대학교를 중간에 쉬었는데 가끔은 저도 후회는 하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후회하냐면 친구들이나 다른 주위 친구들이나 뭐 아니면 지인들이나 이제 학교 생활 캠퍼스 라이프를 하면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못 즐겨본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대학교를 못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보다는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서 지금 이런 위치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새로운 출발을 제대로 했구나.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저도 막 힘들고 막 너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뭐 상황이 겪어져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지만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든 아니면 내가 도전하던 일이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웃게 되더라고요. 즐겁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공익 훈련소를 가시잖아요. 갔다 오시면서 공익 활동을 하시면서 너무 내 삶은 왜 이렇게 악담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집은 가정 환경부터 다 이러지? 이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뭐가 한번 해보고 싶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해보자.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라는 거를 10가지 정도만 먼저 적어보시고 하나씩 채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에 하고 싶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요. 물론 뭐 훈련소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동기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군대를 뭐 갈 일이 없었지만 남자인 친구들을 막 많이 듣다 보면은 군대 친구들을 잘 만나면 또 되게 좋다더라고요. 위로도 되고 서로 막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되고 힘도 주고 어떨 때는 뭐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도 더욱 돈독한 그런 친구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든 인생, 힘든 뭐 이런 출발들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내 이 힘든 출발들이 뭉치고 쌓여서 좀 더 좋은 출발을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제 바람이지만요. 바라기만 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더 밝고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래요. 응원합니다. 잠 못 드는 10시 라디오에 지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이총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익명님의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응원을 할 거예요. 저의 이야기나 뭐 사람들의 채팅이 큰 격려가 큰 응원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가슴이 따뜻해졌길 바랍니다. 그러면 익명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신청곡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렸었지. 익명님의 신청곡인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익명님 다시 한번 익명님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예, 그 댓글에다가 흑인과 문희님께서 또 좋은 댓글을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꼭 읽어보셨길 바라며. 네, 진짜 한때예요. 한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이 정말 무겁고 힘이 들지만 그때가 지나면 정말 웃으면서 내가 그때는 진짜 막 다 포기하고 싶고 힘든 때가 있었지. 지금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가 그때를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크림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조금 짧네요. 올해 초부터 오랜만에 다시 연애를 합니다. 나이도 있고 장사하던 걸 잡고 놀고 있다 보니 사실상 포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네요. 저보다 많이 어린 여자친구지만 이런 아저씨가 좋다고 고백해줘서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더 많겠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도 다시 구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구직 활동 중이에요. 신청곡은 사연이랑은 좀 맞지 않지만 슈퍼셀의 키미노 시라나이 모노가타리 너만 모르는 이야기 바케모노가타리 엔딩곡을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 좋죠. 짧은데 새 출발, 새로운 연애로 출발을 하셨네요. 와우. 새로운 연애로 출발. 근데 이거 어찌 보면 정말 좀 좋은 거야. 봄인데 새로운 잠깐만, 아저씨라고? 많이 어린 여자친구인데 아저씨면은 혹시 막 여자친구분 20대 초반인데 크림님은 30대라던가 그런 건가요? 어떤 거지 대체? 어떤 거인 거지? 별로 축하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축하해줘야죠 여러분. 장사하던 거 접고 장사를 하셨군요. 나이도 있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면 거의 사실상 가볍게 연애라기보다는 여자친구를 생각해서 일자리도 다시 생각하고 이러는 정도면 막 뭔가 나중에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건가? 괜찮아요. 저 아내랑 10살 차이 나요. 캔스마일님 아내분이랑 10살 차이예요? 와. 그리고 알고 봤더니 캔스마일님이 10살 연하이신 거 아니에요? 설마? 아내분이랑 10살이라는 게 설마 그 아내분이 10살 연상녀 아니시죠? 연상녀 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건가? 아니면 오빠이신 건가? 그래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맞아요? 잠깐만. 진짜로? 와, 정말요? 와우. 누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와우. 막 잡혀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은 어떤 커플들은 역시 나이 차이가 나니까 얜 좀 너무 어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서로의 생각에 그거를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보다는 좀 그 나이를 막 이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걸로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게 아닌 거잖아. 아내가 10살 연하. 난 또 아내분이 10살 연상여신 줄 알고 와우 누님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까비. 근데 진짜 아무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꼭 구직 활동 성공하시길 바라며 여자친구분도 이제 봄이니까 이제 한 달 뒤면은 벚꽃도 피겠죠? 꽃놀이도 가시고 달달한 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크린님께서 신청해주신 키미노 시라나이 모노가타리 슈퍼셀의 바케모노가타리 엔딩 노래 듣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작성 기준 3월 9일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가채점을 한 결과 기대한 성적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겨울방학 때 혼자서 학원 안 다니고 공부했던 것들이 조금씩 실력 발휘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새 출발을 위하여 예전에 있었던 썩 좋지 않은 일들을 떨쳐내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신청곡은 분위기에 맞게 콜드플레이의 어드벤처 오브 라이프타임을 신청을 해주셨네요. 여담이지만 새 출발이라 해놓고 감기 걸렸어요. 초홍님이랑 구독자분들은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데 저도 이미 걸렸어요. 저도 이미 걸렸습니다. 저도 이미 걸려서 이미 코 맹맹이어서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걸려버렸네요. 벌써부터.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쵸? 감기는 누구나 걸리죠. 근데 이번에 모의고사가 막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이런 걸로 되게 화제가 되었잖아요. 이슈가 되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지 않아요? 혹시 아이솔레이티드 님도 그거 보셨나요?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따뜻나 나오냐고.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왜 감기가 왔는데 성대에 무리가 올까요? 그게 목감기로 오게 되면은 목이 먼저 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환기 잘 하시고 물 따뜻하게 잘 마시고 그러시면은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문구 보니까 슬프네. 근데 저게 되게 슬퍼.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인데 지금 솔직히 그냥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지금의 한국에서 예쁜 꽃이 되어도 예쁘게 펴져 있을지 소홍님은 못한 꽃이 되지 말아주세요. 꽃은 금방 시드니까요. 그냥 나의 영원한 새싹이 되어주세요. 새싹은 언제 밟힐지 모르는데 그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 예쁜 꽃이 되어도 이 꽃들이 살아가기 힘든 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말이 더 뭔가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이셔 제 손을 펴주세요. 타이진 요새 들어서 약간 좀 느끼느끼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 응? 느끼해졌어. 왜지? 여튼 그래요. 모의고사를 생각했던 성적보다는 미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학원을 안 다니면 혼자 공부한 거 친 거는 되게 잘 나오셨던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결과 나오신 것 같으니까 대단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버릇이 들어있거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뭔가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점점 습관이 들어서 그게 나중에도 되게 좋거든요. 공부하는 습관 드는 거 좋습니다. 꼭 학원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가학습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요. 혼자 이제 공부를 자습을 하시면서 더 좋은 다음 모의고사 때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오시길 바라며 신청곡으로 해주셨던 콜드플레이의 어드벤처 오버 라이프타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티드님의 신청곡 콜드플레이의 어드벤처 오브 라이프타임 들었습니다. 등이 맞고 아닌데 등이 맞고 등이 씹세 이렇게 들렸는데 분명한데 이상한데 분명히 들렸는데 뭐지 분명 그렇게 들렸는데
분명히 들렸는데 말이지. 기분 탓이라고요? 뭐래? 아니거든요. 우지 마시지라니요. 아니거든요. 어이없으니까 다음 사연 갈게요. 행운은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홍님. 저도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어 사연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새로 하게 된 일은 레스토랑 종업원입니다. 서빙 등 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했었어요. 전문대 졸업 후에 회사를 2번이나 옮겨보고 중간에 학원도 다녀봤지만 좀처럼 일이 늘지 않더군요. 이쯤 되면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턴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랜 시간을 헤맸습니다. 3달 정도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더 이상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 돈이라도 벌어놓자라는 생각에 대우가 좋아 보이는 이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늘 걱정이에요. 26살에 딱히 해놓은 것도 없고 그나마 해오던 디자인도 접어버렸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걱정 많은 새 출발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은 자우림의 25, 21입니다. 혹시 그 레스토랑 시공의 폭풍 속으로 는 아니죠? 네, 농담이고요. 근데 디자이너를 하려고 회사도 다니고 공부도 뭐 하고 전문대도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일을 포기하셨다는 게 한편은 좀 너무 슬퍼요. 특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어떤 디자인 쪽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디자인, 저는 그 미술 쪽이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 조금은 알기 때문에 네, 좀 공감이 돼요. 저 진짜 힘들거든요. 되게 디자이너가 아니라 디자이너라고요? 디자이너라고 했어요. 왜 그래? 아니거든. 디자이너라고 했다고. 뭐래? 했거든. 하여튼 저거 진짜 힘들어요. 되게 엄청 힘들거든. 저거 막 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하고 경험도 많이 쌓았고 그랬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한 발자국 더 가 있는 거야. 더 막 쌓아놨고 막 더 똑같이 노력하고 있고 진짜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행운은님께서 지금은 레스토랑을 하시면서 또 돈이라도 벌고 있으시다니까. 근데 26살에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진짜. 막 나는 왜 한 것도 없지, 하던 것도 적고 난 뭐냐 이러지 마시고, 혹시 알아? 레스토랑 하다가 생각보다 이게 적성이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 가게를 차릴 수도 있게. 농담이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돈을 버시면서 디자인 쪽은 네, 만약에 이제 안 되는 일을 억지로라고 하셨잖아요. 이추홍님, 그리고 여러분 항상 꽃추순만 지어주십시오. 꽃추순 정윤현 화이팅. 돌았어. 김봉팔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돌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나 디자인 만약에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아니신 거라면, 막 공모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는데 지금 막 안 되시는 거라면 한번 천천히 일을 하시면서도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때도 괜찮은데, 제일 걱정인 게 내가 지금 내가 하던 거 포기하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디자인을 정말 딱 포기하고 안 할 건지, 아니면 그 디자인을 다시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볼 건지, 막 진짜 피나도록 파볼 건지. 왜냐면 만약에 다른 도전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안 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도전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하던 디자인이나 하자 라면서 뒤늦게 다시 디자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디자인마저도 막 새로 뉴페이스 더 어린 막 뭐 신세대 감각의 친구들 막 이런 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따라잡기 힘들어. 그러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그때야말로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지금 26살이시면 저랑 동갑이네요. 괜찮아요. 아직 우리 청춘이에요. 천천히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디자인을 정말 잘 안 돼가지고 좀처럼 일이 막 안 늘고 이래서 잘 안 돼서 내가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순간 힘들고 생각보다 일이 안 나니까 내가 나의 이 막 자질이 없나? 이런 걱정에 힘들어올까봐 그냥 내가 놔버린 건가? 한번 좀 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하실지 결정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신청곡으로 해주신 자우림의 25, 21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은 님께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앞으로의 우리 동갑 92년 친구의 우리의 청춘을 위해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행운우님께서 신청해주신 자우림의 25, 21 듣고 왔습니다. 동갑 친구야, 지금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갑 친구가 지금 매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디자인을 그만두는 거에 대한 게 정말 내가 막 아무런 그 일에 대한 소질이 없는데 이런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순간 힘들어서 놓고 싶었던 건지 한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너의 길을 꼭 결정할 수 있길 바랄게. 친구야, 힘내자. 화이팅!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까는 넌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까는 넌입니다. 사연을 남기려 하면 이상해져서 써보진 못했지만 오늘 몇 가지 끄적여 봅니다. 1번. 한 번 밝힌 적이 있었지만 저는 취사병이었지만 의병제대로 인하여 빠르게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의병제대? 의과사제대. 그게 의병제대가 의과사제대하고 똑같은 거죠? 몇백 인분의 밥을 하다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잠깐 1000인분 밥 만들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되었더군요. 그렇게 느끼게 된 건 들어갈 때도 새 시작이다 하며 들어갔지만 나오게 되니까 왠지 또다시 시작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 머리엔 어느 날 어느 상황이든 항상 새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며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복학 전에 아무래도 집에 지내면서 알바도 뛰고 초홍님 방송도 보고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초홍님 방송 애청자로서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알바하면서 알차면서도 팬으로서 방송에 자주 오면서 적극적으로 대화나 참여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새 출발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하는 쿡회가 리듬게임과 콜라보를 하면서 이벤트가 완전 리듬게임 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잘 하지도 않던 리듬게임을 하니까 여러모로 새 출발, 새로운 도전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신청곡은 제 개인적으로 새 출발에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한 자렛 레드릭 뭐라고 하죠? 레드릭 endless possibility입니다. 까는너님의 신청곡 엔들리스 파서빌리티 들었습니다. 네. 아니라고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나 너무 오늘 진지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그 파서빌리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엔들리스 파서빌리티 이러다가 너무하네.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까는너님, 복학을 조금 빠르게 하게 되셨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 그동안 빠른 복학하신 만큼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이 조금 더, 네, 빠르게 온 만큼 또 새로운 일도 빨리빨리 많이 와서, 좋은 일 혹은 또 신기한 일, 뭐, 새로운 도전, 많은 것들이 경험하시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까는너님의 복학을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회사원님의 사연입니다. 잠이 부족했던 한 주가 지나갔네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취직에 성공을 해서 방탕한 생활을 집어던지고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하하. 웃고는 있지만 불금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출근할 생각에 기운이 빠져요. 사실 새 출발이라고 하기에 아직 어색한 게 취직하게 된 회사가 근 10년간 공부했던 계열의 회사고 그냥 해왔던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느낌이라 새 출발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뭔가 어색하네요. 그래도 실수투성이에다가 사회생활 초년생이라서 새 출발 사연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는 페이크고요. 여자친구 자랑을 좀 하려고요. 아 여기 오늘 여자친구 2번 자랑해 사람들. 어제는 취직하고 나서 첫 회식이 있었는데 여자친구에게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일이 끝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친구가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거였죠. 여자친구는 괜찮다고 회식을 잘 하고 오라고 말을 해줬지만 회식 내내 집에 혼자 있을 여자친구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치 보며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어영부영 회식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왔는데 컴퓨터에 편지를 적어주고 갔더라고요. 회식하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혼자 보내기 싫어하는 그 마음 너무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순간 너무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 준비도 덜 됐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기에 당장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방금 보고 왔는데 벌써 또 보고 싶어요. 다음에 정말 여자친구와 같이 새 출발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면 또 자랑을 하러 올게요. 신청곡은 원모 찬스의 널 생각해입니다. PS 오늘의 여자친구한테 처음으로 꽃 선물을 해줬는데요. 웃는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꽃집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꽃 선물 꼭 해주세요. 2번 하세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커플이시겠다. 사회생활 초년생이신데 그래서 커플이시겠다. 목소리가 달라진 느낌. 안녕하세요 크이님. 지금 진지한 사연 라디오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약간 낮은 톤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있으시겠다. 그러시겠다. 여자친구가 꽃다발을 받고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꽃집을 차려주고 싶었겠다. 막 사랑한다는 말에 당장이라도 막 너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준비가 덜 돼서 아쉬웠다. 그래서 커플이시겠다. 근데 어찌 보면은 진짜 좀 나름 부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 왜냐면 그만큼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이게 그 애정도도 많이 높고 여자친구분도 남자친구분의 이런 사회생활을 배려해주고 서로 간의 그 마음이 정말 잘 맞지 않는 이상은 이러기 힘들거든요. 막 갑자기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갔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갈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미안해하고 그럴까봐 그렇게 컴퓨터에다가 막 사랑한다 이런 편지 써주고 이런 거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써줬던 게 아닐까, 막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게 써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꼭 결혼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 꼭 올려주세요. 후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꼭 올라오길 바랍니다. 다음 그 회사원님, 회사원님 사연, 다음 사연은 결혼 사연이 되실 것 같은데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꼭
혹시 막 다음에는 뭐 실은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꽃집을 차려줬어요. 이런 사연이 되지 않겠죠? 왠지 그런 사연이 될 것도 같긴 하지만 네. 새 출발은 아까 위에 짧게 사회생활 초년생에 대한 관련된 회사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적어주셨고요. 그 밑에는 여자친구의 자랑에 대한 것들만 잔뜩 적어주셨지만 당신의 연애를 응원하며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원님의 신청곡인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들었습니다. 구독을 더 끊어주신다는 거 아닌가요? 왜? 야토 언니는 남자친구 있어, 얘들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없는 거 같냐? 있거든, 바보들. 왜? 근데 언젠가는 다 생길 남자친구인데 만약에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번엔 공개하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있고 다른 거보다 님들한테 막 님들 저는 언제 연애할까요? 이런 식으로 숨기는 거보단 그래도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난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응원해 주십시오. 저의 연애를 좀 그 썸남분과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집순이라 많이 못 만나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요? 썸남인데 일주일에 한 번 볼까요 말까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빨리 넘어가서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든가 해야지. 극적. 솔직히 방송만 제때하면 상관없음. 당연. 일은 일이고 사는 사죠. 그런 거 제대로 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으로 넘어가기 전에 회사원님, 네, 여자친구 꼭 결혼하셔서, 네, 농담이고요. 잘 연애하시고, 네, 사회생활 초년생 화이팅이십니다. 회사 생활도 재밌게 잘 하시고, 그 회식 자리를 배려해주는 여자친구분과도 잘 연애하시고, 네, 좋은 소식도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수군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새 출발 오예! 라고 올려주셨네요. 좋아, 수군맨입니다. 저번주 사연에 쓸 게 없어서 슬펐지만 이번에 쓸 게 생겨서 기쁘네요. 원래 저는 공부의 길을 걷던 평범한 공대생이었지만 올해 2017년부터는 휴학을 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작곡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이런 큰 결심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고 오래 걸렸지만 이제서야라도 작곡가의 길을 걸어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쁘네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모르겠어서 정말 고생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레슨도 받고 남는 시간에는 스스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코드도 제대로 못 따고 한 곡을 카피하는 데에도 오래 걸리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할 수 있겠죠?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죽어라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좋아하던 걸 열심히 하니까 이것보다 행복할 수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 힘든 일 많겠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꼭 어마어마한 작곡가를 세워서 초홍님에게 노래를 선물을 해드리러 올게요. 신청곡은 새 출발과 어울리게 데파페페의 스타트를 올려주시네요. 데파페페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데파페페의 스타트를 신청해 주셨어요. 작곡가 진짜 좀 되게 멋진 직업이기도 한데 어쩌면 정말 좀 대단하지 않아요? 새로운 노래를 이런 듣고 있는 노래들을 포함해서 모든 걸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마어마한 작곡가가 안 되셔도 좋아요. 자작곡 생기시면은 꼭 먼저 올려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저희 방송에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수군맨님의 첫 자작곡이 저희 방송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꼭 올려주시길 바라며 수군맨님의 작곡가의 길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찌 보면 그 설득을 해서 그 내가 하고 싶은 길을 열심히 달린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대단하고 부럽기도 하고 응원을 꼭 해주고 싶은 그런 길이네요. 응원합니다. 수건배님께서 신청해주신 데파페페의 스타트 들으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김마희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트위치로 넘어온지 뭔 지를 빼셔야 될 것 같은데 트위치로 넘어온 총누님에게 드리는 첫 사연이네요. 주제는 새 출발. 저희 새 출발에는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친형 다음으로 제가 생기고 나서 교통사고로 아버지는 무려 내장, 폐, 간 등의 파열로 죽었다 깨어나셨고 그 건강이 회복되었으나 아버지 친구와 아버지가 공동 사업을 하시다가 아버지 친구가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버리셔서 빚더미 속에 약 15평의 반지하방에 살다가 친형의 지나친 방황 그리고 다시 나빠진 아버지의 건강, 신부전증, 부정맥 등 저와 가족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지옥 같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을 부양하려고 형보다 제가 먼저 대기업에 입사해 사회에 나왔지만 학벌주의와 윗사람의 갑질로 인사관리에서 불합격으로 잘렸죠. 그 이후 군대가 기다려 갔지만 불안장애로 귀가조치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다리던 건 가족의 무관심과 저희 무직업이었고 그리고 후로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 시도도 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려고 하는 생활이 되었어요. 최근엔 학창시절에 친했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들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연락이 완전히 닿지 않게 되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왕따 취급하고 까던 애들과 졸업 후 서로 더 돈독해지고 심지어 가끔 연락 주고받았을 때에도 저 몰래 제 뒷담을 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놀거리도 가져오고 베풀고 그랬었지만 다 쓸데없는 외톨이였던 것을 알아버렸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초홍누님에게 사연을 써드렸는데 초홍누님께서는 저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도 해주셨어요. 후에 이것저것 직업을 찾아보며 노력해보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 했지만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직업을 찾아보면서 지금은 꼭 해보고 싶었던 보컬과 방송을 준비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쪽 직업으로 삼고도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네요. 그러나 일단 우선적으로 부모님께 성공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다른 새 출발을 하는 걸로 초홍누님의 열띤 응원을 기대하며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직업 생활을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약간 정신없는 사연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드리고자 사연을 적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런 김마연님은 제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할 때 한때 제가 여행을 떠나면서 좀 이렇게 안 돌아오면은 더 이상 제가 없을 거다 이런 식의 사연을 한번 올리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든 이제 개인적인 문제든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찾아와서 이제 삶을 그만둬야 되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다고 좀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지금은 또 밝고 또 이것저것 열심히 새로운 출발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의 그 도약이 기대되기도 하고 꼭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보컬과 방송을 준비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보컬, 와우, 보컬도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또 김마연님만의 또 새로운 출발에 또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해주신 곡이 마야의 나를 외치다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도 처음 듣는 곡인데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김마연님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김마연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나를 외치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사연 잘 들었고 이번 주 사연의 주제는
새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사연의 주제를 정하고 다음 주 사연 주제 정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